포스트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에는 싱가포르의 가장 이제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오차드 쪽에 이제 쭉 가셔서 오늘 점심은 아마 이제 저희가 일본식 뷔페 아마 식당이 될 것 같아요. 키세키라고 하는 식당인데 거기서 일본식으로 저희가 점심 식사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저희가 오늘 그 오후에 캐노피 스프링이라고 그래서 JP 모건 건물이 있는 곳에서 51층인데 싱가포르 본청물이 금융 건물을 볼 수 있는 그 코스가만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참 착각했던 게 오늘 토요일이더라고요. 그게 그 JP 모건 건물이기 때문에 오늘 걔네들이 근무를 안 해서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주중에는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지 않고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던 마리나 원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 호텔하고 아파트가 같이 복합된 그런 건물인데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고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그 건물 살펴보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 있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뭐 어제 다녀오셨던 마리나 베이 샌드 거기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시간을 또 들을 예정입니다. 스프링보트라고 싱가포르 제일 오래된 페나나타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거기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나장공대까지는 한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뭐 싱가포르에 그래도 뭐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위로 많이 보게 되지만 그래도 또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이라든가 좀 특이한 점 그 정도 좀 이제 설명드리는 걸로 저희 나는 공과대학 가는 데까지는 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그 다른 건 몰라도 한 사람 이름 정도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한 사람 이름. 싱가포르는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 오늘날에 1965년부터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돼서 이렇게까지 좀 성장시키게 만들어 놓은 인물 정도.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수상입니다. 수상. 이제 현재 수상 이름은 이자, 선자, 용자 이선용 씨예요. 이선용. 한국 이름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선용 씨보다는 이선용 씨의 아버지 이자, 광자, 요자 이광효. 아마 여러분들 뭐 싱가포르 하게 되면 이광효 그러면 어서 들어봤는 이름인데 할 정도로 싱가포르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965년도에 집권을 해서 1990년대까지 30년을 합니다. 이광효 씨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상은 그의 큰아들인 이선용 씨가 2000년도부터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2023년까지 23년째 아버지 아들에 의해서 이제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여러분들 엄청 드는 생각에 그러면은 뭐 싱가포르 북한하고 다를 바 없지 않나? 근데 그렇지는 않고 투표에 의해서 결정돼요. 투표 똑같이 투표합니다. 재밌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저희도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투표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어요. 뭐 싸움에 벌써 태무지서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없죠. 싱가포르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상당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첫 번째 권장은 아니죠. 권장을 우리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갖고 다음번에 투표할 때 투표 참여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투표 참여 안 돼요. 네. 다시 가서 자기가 사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뭐 해외 출장을 가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내가 그래서 투표를 참여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참정권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싱가포르에 거의 97, 8%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표도 그렇게 돼 있고 수상은 마찬가지로 집권당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데가 선출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100석 정도 되거든요. 싱가포르 전체 의석이. 현재 이제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게 90석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65년부터 여지껏.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야당이 조금 10석 정도 올라온 거고 전에는 뭐 2석, 3석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러면 뭐 싱가포르 사람들은 실제로
처음 왜 직권동만 찍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나 새로운 세대들은 조금 이제 새롭게 조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싱가포르는 실제로 정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잖아요. 별도의 독립된 기구고. 네.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선거위원회가 바로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정부의 컨트롤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야기는 생소하겠지만 싱가포르는 집회 시위자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좀 이제 이번에 외국어마저 이렇게 불만스러워가지고 야 이거 뭐야 공항에서 야 이거 아니야 싱가포르 이게 불만스러웠어 이렇게 그 단체로 없습니다. 3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여기서 국가보안법도 존재하고. 아니 그 완전히 독재네 독재. 뭐 독재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독재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독재로 생각하지 말고 특이한 상이라는 얘기예요. 특이한 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체제가. 근데 여러분이 잘 싱가포르 잘 모르시고는 싱가포르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라며. 그리고 굉장히 돈 들어가고 나오고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다며.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여기서 회담을 했잖아요. 5년 전에. 회담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나중에 김정은이가 마지막에 끝나고 나가지고 마이애미 샌즈에 올라가서 싱가포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전체 금융관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김정은이가. 근데 김정은이 굉장히 싱가포르에서 호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정치는 꽉 뭉쳐지고 지금 통계를 각 국민들 통계하면서 경제 부분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싱가포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런 체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 체제가 있다는 거라든가 이런 경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요즘에는 싱가포르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한국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밌는 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야당이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특히 야당 후보는 이제 좀 젊고 새로운 친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보다. 그럼 이제 야당이 선거 유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선거가 한 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선거 홍보 기간이 싱가포르 2주밖에 안 됩니다. 2주.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이쪽 애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TV 이런 데 뭐 출연이 안 돼요? 예? TV 뭐 이런 게 TV에서 나오긴 나오네. TV도 나와서 이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방송이 없잖아요. 메인 방송밖에 없잖아요. 나와서 그거 자체가 없어요. 우리 그 토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시간 명함 돌리고 피켓 들고 모여서 선거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없어. 3명 이상 못 모이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선거 유세 때는 모이죠. 홍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싱가포르이 좀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현 정부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택 정책이에요. 주택. 그 싱가포르는 가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 싱가포르 뭐 집을 한 채씩 준대던데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할 정도로. 왜냐면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 젊은 아이들이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없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는 왜 주택 정책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광현 씨가 집권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강제 저축 제도예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무조건 강제로 저축을 들게 돼 있어요. 네, 강제입니다 그거. 우리 이제 국민연금도 뭐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 오면 나 국민연금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강제예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한해서는 얼마를 내게 되냐면 33% 냅니다. 내 수입에. 내 33% 정확하게 따지면 내가 14.5%고 내 고용한 회사가 20%예요. 그게 내 이제 급여가 책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거 가지고 강제로 저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일단은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돈을 가져갑니다. 네, 그 정부 가져갑니다, 그거를.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복리로 붙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갖고 있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든 적금이지만 내가 맘대로 못 꺼내 쓰는 거예요. 꺼냈을 땐 2번 꺼내 쓸 수 있어요. 65세가 되면 절반은 돌려받지만 그 전에는 내가 진짜 큰 수술 받아가지고 병원비 많이 들어갈 때 그때 쪼개 쓸 수 있고, 하나는 제가 집 구비할 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결혼을 해야지 엄마 아빠가 나가 살아야 되니까. 그 둘이 가는 거예요. 바로 싱가포르 주택바로. 네,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다 이렇게. 네, 오케이 신청합니다. 그럼 딱 열어보잖아요. 나오잖아. 3년 동안 일해서 보니까 갖고 있는 게 1억 정도 되네. 일단 정부에서 요즘에 그 가격이 좀 별리긴 별리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일단은 그거는 그거하고 일단은 담보가 있잖아요. 한 1억 정도 네, 통장에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보통 40년, 50년 바로 이제 정부에서 모기지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 아이들은 일단은 33% 직장 다니는 애들은 집 정도는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싱가포르 사람만 해당되는 싱가포르 정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창문에다가 베란다 없이 빨래도 걸고 이런 집들 거의 여기 예각에 있는 게 전부 그 아파트래요. 근데 그것도 시세가 있어요. 시세가 보통 한 5억에서 6억 정도 돼요. 비싸다. 왜냐면 보통 평수로 따지면 그렇죠. 아니요,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콘도고, 요거는 이제 개인이고, 맞아요. 저 숫자 써 있는 거는 맞아요. 여기 새로 짓는 거는 이제 콘도식으로 되니까 숫자 써 있는 거는 아파트 숫자 써 있는 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싱글 결혼 안 하는 친구들. 한국 혼자 사는데 너무 짐 필요하잖아. 그 친구는 35이 되면 가능해요. 남자 여자 관계없이 35이 되면 정부 신청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싱가포르의 초창기 때 80%가 판저천이었는데 주택에 성공한 이유가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살 수 있는 개인 콘도, 싱가포르 관계없는 개인 콘도 살아야 될까 외국인이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시세가 서울 강남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35평 정도 기준으로 25평 30평 정도 구해되는 거 100억대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가는 5회 가는 마리나 원 정도도 거의 100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게 싱가포르 젊은 친구들한테는 주택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지만, 또 야당이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싱가포르에 전체 일하는 사람들이 34%를 정부가 가져가서 그 자금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싱가포르 북극펀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싱가포르 북극펀드가 뭐 어디에 투자했대더라, 싱가포르 어디가 어디 했대더라, 홍콩에다가 투자했대더라. 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 총리의 와이프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타마섹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야당이 집권당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권력하고 돈이잖아요. 근데 모든 돈을 뭉쳐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좀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싱가포르의 젊은 친구들은 좌절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진보적인 아이들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와라 이거야. 정부만 한다면 너희들이 집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정도 해결해 줄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 내 주변 국가 보면 정말 다 그리그리 하잖아요.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들. 근데 얘네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로 들어온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 저희는. 왜냐면 한국료가 너무 비싸요 지금. 왜냐면 지금 싱가포르 애들이 한국을 엄청 가거든요. 여기 방학이니까 지금 11월 초부터 중순부터 올해 10월까지 있는 방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 젊은 애들은 얘 엄청 간다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수요가 제주도나 한국 쪽에 지금 지하철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막 광고 엄청 나옵니다. 한국 가라고. 왜냐면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좌석 잡기도 어렵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는 OECD 국가가 아닙니다. 여기는. OECD 국가 아니에요. 여기는 선진국 지수 포함된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어저께 얘기했던 7만 8천 불은 얘네들이 GNI 국민 소득만 높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 지수 있잖아요. 언론 지수. 근데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언론 지수가 있어야지만이 좀 평가를 받잖아요. 지금 싱가포르의 우리나라 언론 지수가 158위 정도 됩니다. 180 꼴등중에서 180, 걔네들이 저기 미얀마,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거의 179 그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싱가포르 거의 158위, 거의 꼴찌 수준이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거의 한 47위, 8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싱가포르 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통제를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정 부패는 어때요? 네? 부정 부패. 부패 그게 이제 이강효 씨가 가장 성공했던 요인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강효 씨가 초창기 때 집권하자마자 처음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부패하지 말자. 부패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부패하지 말자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항쟁 발족됐죠. 공수처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부패 방지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그게 초창기 때 70년대부터 발족이 돼요. 부패 방지위원회가. 근데 실제로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건설부 장관이 뇌물 사건이 터집니다. 그 당시 70년도에 X는 그 당시 X를 하는데 그냥 큰 돈이 건설부 장관이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투서가 들어가고 돼가지고 조서가 들어가요. 부패 방지위원회에서 딱 조서가 들어가는데 친구잖아요. 이광효 수상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친구한테 와서 이광효 씨한테 와서 야 친구니까 솔직히 나 돈 받았어 다 인정할게 내가 하고. 근데 이제 체면도 있고 강호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얘네들이 싱가포르 중국 사람들 다 그 본토에서 건너온 애들이에요. 어려워서. 그래서 나 사퇴하고 홍콩으로 갈게. 그냥 여기서 좀 끊어서 달라. 그러면 이제 내 최선 명예도 있고 내가 인정할 거니까. 근데 이가요가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다. 이 부패 방지에는 내가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수석 친구인 이 건설부 장관은 조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당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도 대통령 측근도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70년대 저기 강력한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누가 조사합니까? 근데 결국 그 건설부 장관이 자살합니다. 자기 집무실에서. 결국은 그래서 조사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다들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강의 가장 측근이었던 친구가 지금 뇌물 혐의로 조사받다가 자살했다더라. 이게 아이씨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근데 그때부터 싱가포르의 이제 부패 지수가 이제 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강효 씨가 선택했던 것이 일단은 그거는 됐는데 막말로 뇌물을 그냥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처우를 최소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지금 수상 월급 제일 많은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수상이 지금 받는 월급이 한 달에 3억 정도 될 겁니다. 순수하게 자기 월급으로 1년 30억이 넘어요. 자기 수입으로만. 그리고 일반 고급 공무원들도 다른 이제 그 사기업체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웬만해서는 거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는 거니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데인데 그 친분이 있고 이거 요즘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비트코인들도 많고. 근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급 공무원들, 하급 공무원들은 글쎄 왜 안 하냐면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았습니다. 내가 좀 그래도 이름과 좀 관계가 있어서. 근데 이게 5년 전에 받은 건데 5년 후에 어떻게 또 알게 됐어요. 5년 후에 싱가포르는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의 이자율 계산합니다. 법정 이자율을. 그리고 나서 취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 내가 받은 돈에다가 이자가 붙어가지고 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 액수가 더 커져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한국식으로 백제지 이제. 백제 이제 몰라. 나 살 거야 이제. 이렇게. 사는 거는 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게 자기 아들 딸한테 간단 말이에요. 추징이 연자가 된단 말이야. 이거 월급 부분은 뇌물 받은 월급 부분은 자기 연자야. 이거는 자기 아들 딸까지 추진돼요. 자기 첩까지부터 해가지고 직계가지고 바로. 그러니까는 일본 고급 공무원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정말 완전히 만약 안 걸리면 관계없지만 내 아들까지 지금 추진이 당해버리면 그래도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그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이 공무원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가시는 난양공대나 이제 뭐 이공계니까 이제 다 기술 쪽이고 건설 쪽이지만 싱가포르에 제일 좋은 데는 이제 NGS거든요.